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성부전쟁 후 이리아의 근황입니다. 이리아와 시로 둘 다 살아남는 유일한 엔딩, 페이트루트의 트루 엔딩 이후에 이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페이트 설정에 얼마나 관심이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재밌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작인 미연시나 애니를 가볍게 시청하시면서 즐기신 분들은 마지막 파트에서 이리아가 타이가의 집안 후지무라가에 맡겨진다는 내용을 아실 거고, 시로의 집에 매일 타이가와 함께 놀러오면서 히로인들과 노는 상당히 활발하고 밝은 이리아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이후에는 해피엔딩 으로 끝났다고 예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정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애니나 원작에서 나온 대사나 세세한 장면들의 묘사를 기억하신다면 이리아의 상태가 거의 죽기 직전이라는 상태라는 것을 아실 거고, 오래 살지 못하고 얼마 안가 죽는 슬픈 이야기로 끝난다고 예상하실 겁니다. 사실 이 슬픈 결말이 지금까지 나온 설정과 언급들을 참고했을 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맞습니다. 아인치베른 가문이 뛰어난 마술 회로의 호문클루스를 만들고자 수년간 이리아의 몸을 개조해 나간 건 논외로 치더라도 60년 주기의 성비전쟁이 10년 만에 벌어지자 급한 상황에 처한 아인치베른 가문은 이리아를 냅다 소성배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이 과정이 안정성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성급한 과정이었기에 이리아는 몸이 빠르게 한기로 달려가면서 수명이 짧아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리아의 성능은 가문의 호문클루스들 중 역대 최고라 불릴 만큼 잘 만들어졌기도 했고, 소성배가 이식된 형태인 아이리스필보다 나아진 설계 방식을 토대로 신체 자체를 소성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번트 한기가 죽었을 때부터 몸져 누운 아이리와 다르게 4명까지 죽어도 쌩쌩하다가 5명째 리타이어 됐을 때부터 하루의 절반을 자는 정도의 부작용만 생겼죠. 참고로 이 5명째가 캐스터인데, 이 시점에 바로 다음날 시로가 세이버와 데이트하다 싸우고 와서 분노의 낮잠을 잘 때 이리아가 저녁시간 지났는데 왜 밥 안 주냐고 난리법석을 떨어서 토사카가 시로를 깨우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능이 좋은 만큼 육체에 무리가 온다는 설정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성비전쟁 이후의 이리아의 근황에 대해 수명이 짧은 새드 엔딩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서 모바일 게임 페이트 그랜드 오더를 하시면서 이리아의 육체에 빙의한 의사 서번트 시토나이에 내가 그릇으로 삼은 이 소녀는 오래 못 가고 몇 년도 전에 죽었을 거다 라는 대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2010년에서 2015년도쯤에 이리아가 죽었을 거라고 좀 더 자세한 시점까지 함께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조금 튼다면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세계관은 페스나 세계관이랑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 많이 다를 만큼 별개의 세계관인데, 시토나이가 말하는 이리아가 어떻게 페스나 세계관의 이리아라고 할 수 있냐는 의문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의문을 제 영상을 보기 전부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단언컨대 지금부터 말할 이리아의 근황에 관한 설정들 중 가장 깊은 경지, 작가조차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상의 영역까지 다다른 분들입니다. 우선 시토나이의 대사에 의문점을 가지셨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리아의 짧은 수명에 관한 설정을 알면서도 해피엔딩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둔 분들이라는 건데, 우선 관련 인터뷰 자료부터 말해드리자면 2020년에 나온 페이트 15주년 인터뷰에서 할로우 아타락시아의 등장인물 중 15년 후를 보고 싶은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타케우치 작가가 설정상 어렵겠지만 바람을 담아 이리아 라고 답했는데, 이 말인즉슨 어렵지만 완전 불가능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앞에서 설명한 설정을 모두 알면서도 이리아가 오래 사는 해피엔딩을 위한 설정들을 생각해보신 분들이라면 작가조차 설정상 어렵다고 한 설정을 설정 파기 없이 오래 살 수 있도록 정리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설이 아닌 추측의 영역임을 감안하시면서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리아가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단 한 가지, 바로 아인치베른 가문의 조율사입니다. 조율사라는 명칭은 성인이 된 웨이버의 이야기가 나오는 로드 엘멜로의 2세의 사건부 애니 2화에서 잠시 등장하는데요. 마술사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마술각인을 4차 당시 키리츠쿠가 기원탄으로 케이네스를 재기 불능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엘멜로의 가문은 엄청난 위기를 맞아버렸고, 이 때문에 케이네스의 의붓 여동생인 라이네스가 웨이버를 불러서 책임을 물으며 말하는 대사 중 조율사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お抱えの調律師で修復するにしても3世代はかかる。このままでは家はおしまいだ。 즉 조율사는 마술각인의 복음 같은 섬세하고도 어려운 작업을 해낼 수 있는 마술업계의 중요한 기술자라고 볼 수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성비전쟁이 끝나고 시계탑을 가는 린이 나름 인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엘멜로의 2세의 도움을 받아서 시계탑에 뛰어난 조율사를 데려오면 이리아의 수명은 해결될까요?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뒤탈 없이 도와줄지부터 미지수고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아인치베른의 조율사라고 콕 집어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리아의 몸의 마술적인 특성은 세대별로 물려받은 형태가 아니라 뛰어난 회로로 처음부터 설계되어 만들어진 형태로 마술각인과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으로 아인치베른만이 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력과 지식으로 완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리아를 그렇게 만든 아인치베른 가문은 5차 성배전쟁에서 이리아가 성배 성취에 실패하자 앞으로 이리아보다 좋은 성능의 호문클루스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단체로 자신의 전원을 내려버리면서 생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だからもしあなたが敗れることになればみんな諦める。アハトウは
自分から電源を切るでしょう。 현재 시점에서 아인츠베른의 구성원이 호문클루스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가문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이리아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저희 페이트 세계관 스토리 영상 1편을 기억하십니까? 아인츠베른 가문을 세운 제3마법사의 제자들은 뛰어난 기적의 존재 유스티차를 완성했지만 한계가 있는 유스티차의 성능과 다시는 그녀 같은 호문클루스를 만들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히자 가문에 그들이 만든 호문클루스들을 남겨두고 죽거나 떠나버렸죠.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인츠베른의 겨울성 외곽의 거리에 있는 작은 양옥의 자리를 잡고 인공 생명체만 남은 아인츠베른 가문과 대대로 교류를 했죠. 세상을 모르는 호문클루스들에게 세계의 지식을 가르치거나 인간 사회를 어려워하는 호문클루스들을 위해 대신 외부에 나가서 필요한 마술적인 재료와 물품들을 교환해오는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목표가 사라진 채로 가문을 떠난 입장이라 그런지 그들의 일족은 매우 우수하고 유서 깊은 마술사 가문 아인츠베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있어야 한다는 의지가 약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구성원은 적어졌죠. 결국 일족은 점점 쇠퇴했고 5차 상배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단 한 명만이 그곳에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인츠베른 출신인데다 가문의 지식을 계승한 이 한 명의 조율사만이 이리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리아를 포함한 가문의 모든 호문클루스들은 당주 아하트옹을 제외하고 최초의 사마법 성공작 유스티차를 베이스로 제작되었는데 이 때문에 가문의 호문클루스들은 흰 피부에 붉은 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 베이스가 되는 유스티차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 그 제작 과정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까 말한 아인츠베른 초기의 마술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문을 떠나 근처에 자리를 잡고 계속 교류하며 지식을 계승해온 조율사라면 설령 이리아의 문제를 바로 해결 못할지라도 이제 텅 빈 아인츠베른 성에 들어가서 이리아의 몸에 어떤 개조를 했는지 기록들을 살펴본다면 이리아의 수명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율사는 아인츠베른 가문에서 인간 사회와 세계를 가르치는 집사로 자주 일했다는 정식 설정도 있으니 어쩌면 이리아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한 명밖에 안 남았다는 상황을 마술사의 관점으로 바꿔서 본다면 한 명에게 지식과 유산을 몰아남기는 게 당연한 것이니 그는 선대 아인츠베른의 지식과 기술들을 모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능력자가 도와준다면 이리아는 오래 사는 해피엔딩을 분명히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이 제 생각에는 설정 충돌 없이 납득할 수 있게 해피엔딩으로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가능하다면 이리아를 고치고 싶은 시로와 토오사카는 시기탑으로 가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아인츠베른 가문에 조율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시기탑에 이리아의 존재를 숨기면서 찾아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조율사는 따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서 있다는 사실만 알아내면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만약 시기탑의 높으신 분들이 이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호문클루스인지 알게 된다면 이리아랑 조율사 둘 다 잡아서 박제시키는 봉인지정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어난 성배전쟁에서는 키리에와 조켄이 정보 공작과 물리력을 확실하게 행사해 왔기 때문에 시기탑은 성배전쟁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 못했고 덕분에 투영한 물체가 사라지지 않는 시로의 엄청난 마술은 들키는 즉시 봉인지정 당할 능력이지만 이걸 숨기고 시기탑에 입학해서 평범하게 마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똑같이 봉인지정이고 이 조율사보다 훨씬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마술사 아오자키 토호코 역시 헤븐즈 필 루트에서 어떻게든 찾아낸 것을 보면 조율사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가문에 남겨진 모든 호문클루스가 삶을 포기하고 전원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된 이 한 명의 조율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일 겁니다. 과거의 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떠나거나 죽음을 택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곳을 지킬지 그 조율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도 예상이 안 가네요. 아무튼 오늘은 성배전쟁 후 이리아의 근황과 해피엔딩의 가능성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만약 제가 설명한 가능성 이외에 또 다른 가능성 혹은 제가 놓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설정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재밌게 작성해주시면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청대청이었습니다.